첫 번째 활동, 문단. 문단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금 장승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단원 의학 도깨비다. 이야기에서도 장승을 만나보아서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잘 살펴보며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장승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장승.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2번 문제를 풀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이 글은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죠. 2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여기 1번, 2번 붙어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첫 번째에서는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 어떻게 쓰였는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뭘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조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해서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한번 써보세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1. 그래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생님과 함께 줄을 그어 봅시다. 방금도 얘기해 보았지만 그렇죠.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구실을 했는지 보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구실 첫 번째, 그리고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준다 두 번째,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눈다 해서 이렇게 이런 구실, 3가지 구실을 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에서는 장승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 여러 가지 구실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면 힘드니까 여기 선생님처럼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글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번 글 다시 한번 봅시다. 장승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글이었어요.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만들거나 또 도깨비처럼 무섭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 하고 두 번째 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줄을 그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책 선생님이 문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문단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돼요. 선생님이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뭐가 나오는 게 문장이라 그랬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또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글의 단위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수를 했다. 나는 물을 마셨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한 가지 비슷한 생각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단을 또 모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한편의 글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밑에 같은 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된 걸 보고 우리가 문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똑같은 글인데 여기 문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혀 있어요. 같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글이에요. 자, 문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이쿠,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 같이 봐요. 2번 먼저 봅시다.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였습니다. 한 칸을 들인다는 말은 뒤로 이렇게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문단, 요게 한 문단이죠. 문단을 시작할 때 띄우고 장승은 썼어요. 근데 나머지 밑에 보니까 이렇게 들여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문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 칸을 글자 한 글자만큼은 이렇게 뒤로 밀어서 들여쓰기라고 말합니다. 들여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한 글자만큼 뒤로 탁 밀어서 들여쓰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3번 한번 봅시다. 또 한 문단이 끝나면은 줄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른 한 문장 끝나고 두 번째 문장 끝나고 세 번째 문장 끝나고 네 번째 문장이 끝나고 나서 문단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 뒤에 바로 써도 되는데 쓰지 않고 아예 한 줄 바꾸고 해서 밑에 줄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한 칸 밀려있는 거 그리고 줄이 바뀐 걸 보고 아, 새로운 문단이구나. 문단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문단이 몇 개구나 찾을 수 있어요. 아주 쉽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새로운 문장을 쓸 때는 아예 한 줄을 바꾸어서 밑에 다른 줄에 씁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문단이 끝났는데 이렇게 띄우지 않고 앞에 탁 붙였었어요. 여기 장승은 할 때 글자가 여기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문단이 2개밖에 없어서 괜찮은데 아주 긴 글에서 앞에 한 칸 띄운 것 없이 쭈쭈쭈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문단을 어딘지 찾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찾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뀐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평평 앞에를 한 칸씩 띄워놨어요. 마찬가지 줄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내용을 쭉쭉쭉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가 어떤 문단인지 알 수가 없고 계속 읽다 보면은 피로해지겠죠.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뀔 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줄도 바꾸고 한 칸 띄워 쓰기도 하고 해서 아,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하고 알려줍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넘어갔던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 활동에서 배울 내용인데 조금 나왔으니까 한번 지금 봅시다.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그리고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1번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글쓴이가? 그렇죠.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대표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 문장을 도와주는 뒷받침하는 문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또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의미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제 문단이 무엇인지 알았나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해요. 이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려면은 줄을 바뀌었다. 또 한 칸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 하면 문단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알아보겠습니다.